여러분 장기표 씨 아시죠? 나이가 조금 들은 분들, 40 이상 되는 분들은 좀 알 거라고 봅니다. 한국의 과거 민주화 운동 6, 70년대, 80년대까지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이자 민주화 인사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따라가는 NL 주사 친북 친중 노선을 거부하고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혼자서 삼인주의 정당도 만들어보고 이런저런 정당을 만들려고 독자적인 행보를 엄청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2000년에 DJ가 저를 창당 추진위원으로 영입을 한다, 젊은 피로 한다 했을 때 제가 DJ가 장기표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장기표를 비례대표 주면 제가 적진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DJ가 장기표를 비례대표로 주겠다 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당시 민국당을 만들어서 무지개 연합을 하려다가 민국당을 만들어서 출마해서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자, 이 장기표,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산증인인 장기표가 지난 2월 23일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그 대선 출마 선언하는 이유가 문재인 불가론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게이트보다 더 위험천만한 문재인 게이트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했고요. 문재인 불가론을 천명하면서 문재인 불가론에 동의하는 인사를 중심으로 명석하고 좋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하자고도 제안을 했습니다. 자, 저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분이 민중당으로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적은 정당으로 독자 출마해서 싸울 때 저도 좀 도왔습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인연으로서 도왔고요. 제 나름대로는 인품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언론의 칼럼니스트가 장기표 씨가 보좌해서 갔는데 항상 전화 오면 간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과거에 교도소 생활을 할 때 간수가 한 잡범을 패니까 장기표가 그 사람을 패지 말고 나를 때리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다가 이렇게 혼절까지 간 상태가 있다. 그 감방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교도소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간수하고도 지금 오랜 인연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걸 칼럼으로 쓴 걸 어제 봤습니다. 자, 이 장기표 대표는 문재인은 실패한 노무현 정권의 왕실세이자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노무현 친인척 비리를 막지 못해 노 대통령을 자살에 이르게 했다. 자신만의 정책 비전도 없이 말 바꾸기나 일삼는 문 대표는 대통령은커녕 대통령 후보도 되지 말아야 한다. 정계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문 전 대표를 맹비난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장기표 씨의 옥살이와 관련된 내용을 썼던 고화성이라고 이 시민일보 편집국장 되는 분은요, 장기표 씨가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자신한테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겠다 했대요. 그래서 이건 무슨 엉뚱한 소리냐, 또 이분 사고치나 싶어서 말리려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물었답니다. 근데 장기표 씨 대답이 문재인 후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손학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굳이 자신이 나설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문재인이 대세론이 지금 사회에 퍼지는 걸 보니 걱정이 되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문재인 불가론을 주장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고 합니다. 우선 문재인은 제2의 우병우다. 아까 말한 내용입니다. 노무현 당시 민정수석으로 왕실세했다. 주변 사람들이 각종 부패에 연루됐대.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막지 못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왕실세였음에도 최순실 게이트를 막지 못한 것과 똑같은 책임이 있다. 두 번째 이유로 그가 당 대표에 있을 때 각종 선거에서 연전 연패를 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책임지지 않아 끝내 야권을 분열하게 했다. 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고 보니 문 전 대표는 2015년 4.29 재보궐선거 완패에도 불구하고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아서 탐욕의 상징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가 터지고 세월호 일주기까지 겹친 그야말로 야권이 절대로 유리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로 도저히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전패를 당한 것이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당내에서 제기되는 책임론을 일축하며 대표직을 고수했고 그것이 오늘날 국민의당 창당을 불러왔다.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장기표 대표의 생각이다. 다른 정치인의 비판이라면 거기에 정략적인 계산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지만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고 마지막 제야로 남아있는 열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 불가론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가 시민추대위원회 추대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차마 만류하지 못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문재인만큼은 결코 안 된다라는 소신에 따라 과감하게 기꺼이 무모한 도전을 선언한 그분의 마지막 열정이 너무나 아름다운 까닭이다. 이렇게 칼럼을 끝을 맺었습니다. 이분은 근데 심은명 연구원을 오래 해왔는데요. 저하고 서로 별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 생각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분은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후보의 아메리칸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이나 반감을 갖게 하고 있으나 이 정책이야말로 굉장히 혁명적인 것이다 생각한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과도하게 세계 문제에 관여해온 것을 반성하고 관여를 중단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FTA 반대도 옳은 정책이라고 옹호했다라고 언론이 보도하는데요. 저는 장 대표 생각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장 대표는 최근에 이 광주에 가서도요. 자, 문재인을 박근혜에 비유를 하면서 반문재인 하는 사람들 다 모이자 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가 차별을 철폐하는 민주화 운동의 성지다. 그렇다면 자신이 민주화 운동을 한 인사고 또 여기에 여러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 자기를 지지해달라. 그리고 장기표 씨는 이 전태일씨 청계시장 피복노조에서 분신 자살한 70년대 초반에 그 사건에도 전태일씨 이 분신 이후에 그가 이 대학생 친구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한 부분에 충격을 받고 전태일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이 되도록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장기표 씨가 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위험하다. 그래서 이 제야가 문재인 밀어주는데 열중하지 말고 올바른 시민운동을 한 사람이라면 원탁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하자. 자, 지금 대선 판세로는 좋은 사람을, 좋은 대통령을 뽑을 가능성이 없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 경쟁해야 하지만 지금은 정치공학적인 득표 전략이나 합종 연영에 매달리고 있다.
촛불 집회로 표출된 국민의 요구는 결코 좋은 대통령을 뽑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제2의 박근혜를 뽑을 바에야 무엇 때문에 의미가 있겠느냐, 옳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촛불을 주도했던 소수는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좌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그런 부분하고 관계없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 촛불이라는 이 정서를 자기들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장기표 씨가 운동권을 할 때 장기표, 김건태 이 둘이었는데, 저는 두 사람을 다 알고 있어서 이 두 사람은 가깝기도 했고 좀 서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간에 끼어서 조금 애매한 적도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이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온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끼친 공적은 큰데요. 그런데 그 뒤에 운동권들이 죄다 친북, 친중, NL 주사로 바뀌어 버리면서 이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해온 가치가 없어져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야한다는 사람들은 저는 죄다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순수한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사라져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죄야라고 할 수 있는 장기표 씨가 문재인 당선을 저지하자라고 이렇게 나섰는데요. 자, 이 김종인이 문재인을 바라보는 관점, 장기표가 문재인을 바라보는 관점, 유사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